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33페이지 제7장 우리 수학 후 품질 관리론 여기에 대한 이제 적중 예상 문제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저장고의 에틸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랬는데요. 자, 에틸렌 하면은 여러분들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에틸렌. 에틸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첫째, 에틸렌은 노화 스트레스, 노화 호르몬이다. 식물 호르몬인데, 그지? 식물 자체에서 생성되는 에틸렌은 기체, 가스 형태입니다. 가스 형태인데, 노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숙성 호르몬이다. 숙성시키는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에틸렌은 엽록소를 분해시키는 또 이런 작용을 한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1번은 뭐니까 수확, 수송, 선별 시 과실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처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틸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상처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에틸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 시 뱅해충과 과숙과는 선별하여 제거한다. 그래서 뱅해충이나 과숙, 지나치게 성숙되었다. 이런 과숙과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뱅해충으로 인해서 또 에틸렌의 생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숙성이나 호르몬, 노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장 내 온도를 적절하게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온도가 높으면 호흡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호흡이 증가하면 에틸렌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번에 장기 저장 시에는 에틸렌 발생량이 서로 다른 과실을 함께 저장 아니죠. 그래서 이 에틸렌 발생이 많은 그러한 산물과 에틸렌 발생이 적은 이런 산물을 같이 저장하면은 에틸렌 발생이 많은 이런 작물에서부터 나오는 에틸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틸렌 발생이 적은 주로 이제 엽채류 같은 채소, 상추 이런 거, 엽채류 같은 거는 에틸렌 발생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사과나 복숭아 이런 거하고 같이 저장을 하면은 거기서 나온 에틸렌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입어서 상추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든지 빨리 노화된다든지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저장하면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러면서 A행의 호흡 특성과 연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 했는데, 자, A행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갑자기 온도가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행태가 A입니다. 그렇죠. A는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니까 이러한 A와 같은 과실을 호흡 급등가라고 그럽니다. B는 호흡 비급등과죠. 이제 호흡 급등과의 경우에 숙성 단계에 이르면서 갑자기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이러한 과일을 호흡 급등가라고 그러고, 호흡 급등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과일이 사또 바나나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큰 바나나 먹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사또 바나나가 키만하다. 사람 키만하다. 키만해서 감복스럽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호흡 급등과. 그러니까 사과, 토마토, 바나나, 키위, 망고, 감, 복숭아. 자, 이런 것들은 호흡 급등과에 해당되고, 자, 그래서 이 A에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과실들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사과, 복숭아 여기에 속한다. 사과와 복숭아, 그지? 복숭아는 여기에 속하고, 수확 후 이용 목적에 따른 수확기 판정의 근거가 된다 이랬지. 수확기 판정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호흡 급등과의 경우는요, 수확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호흡이 줄어들다가 급등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확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호흡이 가장 호흡 속도가 가장 낮은 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호흡이 증가되고 호흡 급등이 되고 급등 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호흡이 증가되는 호흡 급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호흡 급등 후기가 되고, 이거는 급등 전기가 되죠. 자, 이런데 일반적으로 수확은 호흡 급등 전기 이때가 수확 적기입니다. 수확을 하고요.
호흡 급등 상태 이때 주로 수송, 운반이 이루어집니다. 수송. 그 다음에 급등 후 요 상태가 주로 이제 소비가 되는, 다시 말하면 식용으로 쓰게 되는, 식용하게 되는, 사과를 먹게 되는 이런 단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호흡 급등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성숙되기 좀 전에 미리 수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확기 판정의 근거가 된다. 4번이 맞는 말이네요. 다음 3번. 저장고 내에서 발생된 에틸렌을 제거하는 올바른 방법이랬는데요. 자, 에틸렌을 제거하는 방법. 에틸렌을 제거하는데 흡착제를 사용해서 에틸렌을 흡착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외선을 쬐어서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촉매를 사용해서 분해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흡착제로는 과망간산 칼륨이라든지 목탄, 그리고 활성탄, 제올라이트,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 파괴되는 자외선, 그리고 오존도 역시 에틸렌을 파괴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틸렌을 제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과망간산 칼륨, 자외선을 이용한다, 또는 오존을 이용한다, 목탄, 활성탄, 제올라이트 이런 걸 이용한다 다 되지만 생석해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에 원해작물 수확 후의 호흡작용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호흡 속도는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호흡이 온도가 올라가면 호흡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Q10이다라고 하는 말은 온도가 10도씨 변함에 따라 작물의 생리작용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정도를 Q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Q10이다라고 한다면 온도가 10도씨 변함에 따라 광합성이 얼마나 변하는가, 호흡의 Q10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10도씨 변함에 따라 호흡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오름에 따라서 호흡 속도가 증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1번이 정답이죠. 다음 5번에 농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인체에 유해한 것은 플로보노이드는 비타민이고요. 솔비톨, 탄닌은 털분감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솔비톨 이런 것들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라닌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솔라닌은.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감자가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광에 노출되면 솔라닌이 축적되는데요. 이런 솔라닌이 감자에 축적되면 감자의 그 색깔이 약간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큐링을 해야 하는 작물. 큐링. 수확을 할 때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작물은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치유가 큐링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감자, 고구마, 그죠?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7번. 콜드 체인 시스템. 저온 체인 시스템. 저온 유통 체계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원해산물을 수확을 하면 수확해서 바로 품온을 낮춥니다. 품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저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온을 유지하면서 수송도 하고 저장도 하고 수송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대까지 와서 소비자에게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수확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저온을 유지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저온 컨테이너 운송은 콜드 체인 시스템의 과정 중 하나이다. 맞죠? 그죠? 컨테이너 운송, 수송을 할 때도 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8번에 농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 햇십이라고 하는데, 효가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햇십은 HACCP, 햇십.
HA는 hazard analysis. 그다음 CCP는 critical control point. 자, hazard analysis 하니까 위험, 위해를 분석하는 것이고, critical control point니까 중점 관리 포인트입니다. 중점 관리점입니다. 관리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작물이 인체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단계나 과정이 어떠한 것을 설정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이러한 체계가 해썹입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 오염 억제에 의한 부패를 저하시켜야 되고 안전성을 하게 되니까 농식물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확의 신선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감으로써 역시 부패되는 걸 막아줘야 될 것이고, 그러나 수확량, 생산량 증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죠. 3번이 정답이고, CA 저장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있는데, CA 저장은 또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CA 저장은 저온 저장과 냉장고 내의 공기 조절, 공기 조성의 조절,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온 상태를 유지하면 그만큼 호흡이 줄어들고, 호흡이 줄어들면 호흡열에 의한 부패가 줄어들 것이고, 에틸렌의 생성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저장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장성을 높여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공기 조절을, 일반 대기 중에는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1%,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인데, 저장고 내의 공기 조성을 산소의 농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늘림으로써 역시 호흡을 억제해주는, 그리고 호흡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역시 신선도 유지될 수 있는, 이게 CA 저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O2를 8% 이하로, CO2를 1% 이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데, 실무적으로는 3%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보통 조성을 해주는 것이 CA 저장이다. 자, 그러면 CA 저장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CA 저장을 통해서 호흡을 억제시켜줍니다. 호흡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노화가 지연이 되고요. 또 호흡이 억제되면은 에틸렌 생성도 억제되기 때문에 엽록소 분해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녹색의 황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을 그대로 엽채로 같은 것이 유지됨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이 증대될 것이고 호흡작용이 감소될 것이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고, 3번에 발근 등의 생리현상 촉진으로 상품성 증대다. 발근에 뿌리가 나온다. 뿌리가 나오는 그러한 생리현상 촉진으로 상품성이 증대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CA 저장에서는 이와 같이 호흡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숙성 과정이 지연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근이 되면 상품성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상품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0번에 예냉 방식 중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것. 자, 예냉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시험 나누는 거 관련해서 요 밑에만 쭉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빙진공수, 예냉 속도가 빠른 정도. 빙은 빙냉식, 얼음으로서 예냉시키는 거. 진공 예냉. 그 다음에 요거는 냉수, 물로서 하는 거. 자, 그런데 빙냉식이 제일 빨라. 속도가. 빙냉식은 예냉시키는데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진공 예냉은 약 20분 정도 대충. 그 다음에 냉수식은 약 30분 정도. 예냉에 소요된 시간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기로 들고 있는 강제 통풍이다, 실외 냉각이다, 저온실 냉각이다,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안 돼서 요 세 개가 제일 빨라. 그리고 빙냉이 제일 빠르고, 진공이 두 번째고,
냉수가 세 번째고 세 개 잘 빼르고 나머지는 요 뒤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만일에 빅냉식이 보기에 있으면 그게 답이 되겠지만 냉수 냉각 4번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르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1번에 자, 원예 작물의 수확 적기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이번에 만개 후 일순에 해마다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난 후 개화 후 며칠이 지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작물에 따라서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며칠이 지났을 때가 수확 적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12번 에틸렌의 생리작용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없는 것 됐는데 성숙 호르몬, 노화 호르몬, 엽록소 분해 다 맞는 말이고 맹아 억제와 착색 촉진했는데 에틸렌은 맹아를 억제하지를 않고 오히려 맹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다음 13번 사과와 배를 같은 저장고에 저장했을 때 예상되는 거.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과는 호흡 급등가죠. 그럼 호흡 급등가는 호흡이 증가되면 에틸렌 생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급등가가 주로 에틸렌 생성이 많은 이런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는 에틸렌 생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는 에틸렌 생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와 배를 같이 저장을 하면은 사과에서 나온 에틸렌으로 인해서 배가 에틸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배가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4번 신선 페니 농산물 컷 프레시 컷 신선 페니 자, 이런 핀선 페니 농산물의 경우는 우선 절단을 하고 그죠? 표피를 깎아내고 그죠? 그래서 절단을 한다, 표피를 깎아낸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호흡이 증가되고 에틸렌 생산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피를 깎아내기 때문에 표피층의 큐티클러층이 많이 얇아지거나 또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정산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팩틴은 말이죠. 팩틴은 어디에 있냐면 세포막에 있습니다. 세포백에. 세포막에 붙어있는 세포백에 팩틴이 있는데 이것도 표피를 제거하다 보니까 팩틴량이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차압식 예능 방법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차압식이다 압력 차이로부터 그것을 이용해서 예능시키는 겁니다. 자, 1번에 작물의 정발 잡열을 이용하여 예능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정발 잡열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공 예능법입니다. 자, 진공으로 시킴에 따라서 압력이 줄어들죠. 압력이 줄어들면 비등점이 낮아집니다. 비등점이 낮아지니까 정발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정발되면서 주위에 있는 온도를 낮추는 것. 그래서 정발되면서 기화되죠. 기화되면서 기하율을 흡수하게 되니까 주위의 잡열을 흡수하게 돼서 냉각되는 것. 이러한 원리에 의한 것이 바로 진공예냉입니다. 차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15번은 1번은 진공식이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16번 CA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한다고 그랬죠. CA 저장 아까 내가 요 했죠. 그리고 가스 밀폐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 농도를 조절하고 그걸 밀폐시킬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CA 저장고는 가스 조성 방식에 따라 순환식, 밀폐식 이런 방법이 있고 CA 저장고 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작물의 호흡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CA 저장의 경우는 이걸 인공적으로 이렇게 공기 조성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7번 수확 후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랬네요. 자, 사과 저장 등 발생하는 내부 갈배는 생리장애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부 갈배, 내부가 갈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내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무슨 장이냐면 저산소장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산소 농도가 부족할 때 저산소일 때 내부 갈변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산소다라고 하면은 가스죠. 이산화탄소, 에틸렌, 산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스장애입니다. 그죠? 이런 가스장애는
생리장애의 하나죠. 생리장애다 하면 온도에 의한 고온장애, 저온장애, 동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스장애, 그죠? 자, 그래서 저산소로 인해서 나타나니까 생리장애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배 저장 말기에 발생하는 과심갈변, 배 중심에 갈색으로 변하는, 중심이 갈색으로 변하는 과심갈변은 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포도 저장 중 발생하는 부패가, 포도가 부패되는 부패과는 저장 전 유황 훈정 처리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기 전에 유황을 태워서 그걸로서 그 유황을 태워서 그 연기에 포도를 포도 송이가 노출되도록 접해지도록 이렇게 하면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에 저온장애는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빙점 이하는 저온장애가 아니고 그냥 동해입니다. 동해. 어느 것 동해고요. 저온장애는 빙점 이상이면서 최적 온도 수준이 되지 못하고 저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가육의 특정 부위에 솔비톨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밀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증상이 나타나면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이 물렁물렁해집니다. 수침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밀증상이라고 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필름을 이용한 MA 포장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 했는데 MA 포장은 역시 MA 포장은요. 이거는 필름을 이용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을 주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 필름 등 이런 필름으로서 포장하는 것. 자, 필름으로서 포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MA 포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필름으로 포장하는데 이 포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CA 저장에서 같이 공기 조절을 해서 포장하는 이걸 능동적 MA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고 산소 농도가 줄어들도록 이렇게 하면은 수동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포장하는 게 MA 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MA 포장은 이와 같이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호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호흡이 억제되겠죠. 호흡이 억제되면 에틸렌 생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0번. 원해 산물 수화 후의 활발한 호흡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자, 호흡이 이루어지면은 저장된 영양분이 소모되는 것이고 호흡은 산화작용이고죠. 소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영양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그리고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호흡열에 의해서 부패가 되기 쉽고 그죠. 또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에틸렌 생성이 증가되어서 엽록소가 분해되어서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에 해당되는데 3번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다음 21번. 원해 작물의 정산작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번에 같은 작물에서 표면적이 작을수록 정산 아닙니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정산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정산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22번. 신선 편의 농산물의 가공 공장에서 식중독균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세척수 철저히 소독해야 되겠죠. 원료 반입장과 그걸 세척하고 절단하는 방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원료 반입 때는 막 흙도 묻어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게 분리해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당연하고요. 자,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보면 영도시 부근의 저온에서 저장해도 저온장애를 입기 쉬운 작물은 이랬는데 영도시 부근의 저온에서 저장했을 때 저온장애를 입기 쉬운 작물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마가 저온장애를 입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에서 자라실 때 고구마는 그 방에 온돌방에 구석에 고구마를 쭉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9도씨 정도 이상에서 고구마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영도시 가까이 부근에서 고구마를 저장했을 때는 고구마는 저온장애를 입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24번 예냉 효과가 가장 낮은 품목. 예냉 효과는 미리 온도를 품온을 팍 낮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 작용이 활발한 품목, 이건 예냉시킴으로써 호흡을 억제해야 되고요. 고온기에 수확되는 품목은 수확 당시에 품온이 높으니까 낮춰줘야 되고요. 선도 저하가 빠르기 때문에 선도 저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예냉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1번은 아닙니다. 호흡 속도가 빠른 게 오히려 큽니다. 호흡 속도가 낮다라고 해서 틀리죠. 1번이 정답이고요. 25번 원예 산물의 호흡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냈는데, 호흡 속도는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 호흡 속도는 내부 성분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에틸렌 생성이 많아지고, 에틸렌 생성이 되면 엽록소가 분해되고, 그죠? 그리고 영양분이 소모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호흡 속도는 저장 가능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요. 호흡 속도는 물리적 장애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26번 원예 산물의 성숙 과정 중에 에틸렌의 작용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냈는데, 자, 에틸렌은 노화 호르몬이다, 숙성 호르몬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그리고 엽록소를 분해한다 이랬지. 그래서 엽록소를 클로로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로필의 분해 4번이 정답이고요. 27번 호흡급 등의 과실을 장기간 저장하고자 할 때 적당한 수확 시기는, 호흡급 등은 조금 수확 시기를 숙성되기 전에 조금 일찍 수확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완숙 시기보다 조금 일찍 수확한다. 3번이 맞습니다. 28번 MA 저장 시 저장 효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냈는데, 그러니까 MA 저장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산소 농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투과성과 산소 투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산소 투과성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 그리고 이러한 투과성은 필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쓸 것인가, 어떤 필름을 쓸 것인가, 필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름의 종류 고려해야 되고요. 호흡 속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호흡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산소 농도를 더 많이 줄여서 호흡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에틸렌에 대한 감흥도,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에틸렌 가스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에틸렌 감흥도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장고의 냉각 방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9번 신선펜이 농산물의 변색 억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을 냈는데, 자, 변색이 되는 거는요, 우선 에틸렌 생성이 많이 돼서 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접해서 호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변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산화작용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 특히 산화작용을 하는 호소를 불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저온으로 유지하면 호흡 속도가 줄어드니까 변색이 잘 안 될 것이고, 황산화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황산화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신선펜이 채소의 지급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치가 발생, 악취가 나와. 악취가. 그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뭐냐?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급 등의 현상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 사과, 토마토, 바나나, 감, 옥수수, 키, 망고 이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다음 32번 사과의 성숙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 사과, 토마토, 바나나 이런 거는 호흡급등까지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 호흡급등 현상. 3번이 정답. 다음 33번 저장 중인 원예 산물의 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는데, 주위의 습도가 낮으면 정산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위에서 수분을 뺏어가니까 정산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4번 신선펜이 원예 산물의 유통기간이 짧아지는 원인으로 틀리는 것을 냈는데, 물리적 상처로 인해서 에틸렌 발생, 미생물의 정식으로 인해서 부패,
산물의 포면적 증가로 인해서 정산의 증가되면은 신선도 감퇴, 그래, 이런 거는 1번, 2번, 3번은 다 짧아지는 원인이 되고, 소포장으로 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독신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소포장이 되고 있고, 이런 소포장으로 유통된다는 그 자체가 유통기간이 짧아지는 이유는 전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 35번, 시의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장산물의 호흡에 의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시의 저장 그게 아닙니다. 호흡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저장권내의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합니다. 2번이 정답. 36번, 원해산물의 저온유통 시스템의 장점. 저온유통 시스템을 하면은 이와 같이 호흡을 억제시키고 에틸렌 생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장성을 높이고 신선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저온 상태에서는 미생물의 번식도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7번, 무의 저장 중에 일어나는 바람들이, 물을 저장할 때 무에 바람이 들었다 그러지, 그지? 아니, 퍼석퍼석하네. 이런 바람들이 직접적인 원인은요, 결국 무의 저장 양분이 많이 소모가 됨에 따라서 구멍이 뻐끔뻐끔 나서 바람들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장 양분의 소모 활동 자체가 뭡니까?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의한 저장 양분의 소모라고 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8번, 저장성 향상을 위한 저장 전 처리 가운데 큐어링이란 수확시에 있게 된 상처를 치유하는 걸 말하죠.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그런 경우에 큐어링 필요하죠. 38번은 3번이 정답. 39번, 시의 저장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공기 성분 조절, 맞죠? 2번이 정답. 다음 40번에 MA 저장, 플라스틱 필름 포장 저장이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하는 거다.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같은 걸 이용하는데, 그러나 이 필름으로 포장하면서 안에 공기 저장, 공기 조성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7장까지 끝났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론 부분을 제한 총론 부분은 전부 다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 총론에서 다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강론은 뭐 최소원에, 과수원에, 하회원에 해가지고 이제 각 품목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품목별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품목하면 사과는 호, 급등가다 이런 거 다 다루었죠. 그래서 이런 강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문제도 다 풀지를 않고 강론 1장, 2장, 3장 중에서 문제만 몇 개 골라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